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경폭격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군의 생떼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4년 일본 동경을 폭격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일갈했다고 알려지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군을 떠올리게 되면 그 이미지가 상당히 신사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꼭 그랬던 것만도 아닙니다.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안병태 제독님께서 해군의 노후 함정을 교체할 만한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노후 함정들 그 자리에 다 멈춰서 작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미확인 소리도 있습니다만 공군도 그와 비슷하게 생떼를 부리고 배를 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한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부인이 누구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유경수 여사님께서 1위로 올라오는데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인자하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경수 여사님을 1974년 8월 15일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이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제일교포 문세광이라는 자가 권총으로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유경수 여사님께서 피격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범인은 문세광인데요. 당시 23세. 일본 이름은 요시 유키오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조총련에 나중에 포섭이 됐는데 이 문세광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민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총련에 포섭되었어요. 북한에서 조종하는 조총련에 포섭이 되어가지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경찰 파출소에 들어가 권총을 훔칩니다. 권총을 훔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총을 파출소에서 훔쳤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아무튼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각할 적에는 일본이 사과를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사과를 잘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일본에 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 또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내에서 김대중을 납치해 간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를 성토하면서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할 적에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일본 이름도 있고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파출소에서 권총을 훔쳐다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으니 그 일본의 법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동경 폭격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본의 후지산이죠. 이 후지산 부근에 일본 육상자위대의 부사 화력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화력 시범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동경 폭격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일갈했던 자신감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팬텀기가 되겠습니다. 팬텀기. 1969년 8월 29일 대구에 있는 제11 전투비행단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된 거죠. 이 당시에 이 팬텀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F-22급 전투기에 준할 정도로 아주 고성능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이스라엘, 독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먼저 도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계속 도입 요청을 했었어요. 이거 좀 배치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미국이 최고의 전투기를 한국에 선뜻 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한미 간의 안보 동맹, 우방국으로서 신뢰가 높아져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다가 19년도에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그리고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이거 피랍 사건. 이런 걸로 북한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 미국이 한국의 F4 팬텀을 주기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 공군은 기종전환훈련을 위해서 F4D 이 6기를 대여해서 그러니까 빌려서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이 비행기는 그러니까 미국 재산입니다. 미국 재산. 나중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성금을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방위성금을 모아가지고 1975년
12월 12일에 이 6기 대회했는데 이 중에서 5기를 삽니다. 사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체가 되었죠. 그것이 일명 방위성금 헌납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보면 참 우리 국민들 애국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5A를 도입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1965년 4월에 제10 전투 비행단으로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줬습니다. 군사 원조라는 것은 공여입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에게 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사용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미국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10 전투 비행단에서 이렇게 도입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게 지금 베트남 공군입니다. 월남 공군. 이 월남 공군에도 이 F5 전투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부족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빌려준 F5A 이 전투기를 가져다가 월남에다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군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우리도 지금 쓸 것이 없는데 월남에다 준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배를 쬐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상짓을 벌인 거죠. 이렇게 공군이 뭐 빌려준 거 다 가져간다고 배 째라 그래, 이렇게 진상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참모총장은 김성룡 제10대 공군 참모총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사 출신이신데요. 학사 4기로 임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북한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우리도 쓸 F5가 없는데 그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못 주겠다 배를 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F4 팬텀, 그 당시 최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18대를 한국에 주고 F5를 가져가기로 44대를 가져가기로 그렇게 협상을 해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원래 우리나라 재산도 아닌 미 공군 재산이었던 F5 44대를 월남에서 쓸 수 있도록 주고 F4 18대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때 도입한 그 사진인데요.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 김성룡 공군 참모총장 혼자만 이렇게 생떼를 부렸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공군 측이 서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전투기를 확보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휘죽휘죽 웃고 있는 결과가 좋았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동경 폭격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미 김해 공항에서 F4 팬텀을 띄우게 되면 이 도쿄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옵니다. 항속거리는 뭐 훨씬 길지만 작전 반경이 들어와요. 이 당시에 일본은 74년도에 F4 팬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자신감 있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F-15K의 작전 반경인데요. 현재 우리 대구 비행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 대구를 보실게요. 대구. 여기 이 대구를 보시면 최대 작전 반경 1800km. 일본 열대가 다 들어갑니다. 거의 이렇게. 네, 공대공 작전 반경은 여기까지 됩니다. 이렇게. 네, 공대지 행동 반경은 12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동경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 F4의 후속 기체가 F-15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자신감 있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퇴역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공군이 1969년도에 F4 팬텀을 도입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10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개발도상국이 이스라엘, 독일, 일본보다도 먼저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 공군은 5, 이 전투기를 미국 재산인데 빌려서 겨우겨우 날리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 18대를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줄 때도 판 것이 아니에요. 군사 원조로 빌려준 겁니다. 임차. 그런데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임차료 제로, 그 다음에 임대 기한은 무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10원 한 푼 안 들이고 이 F4 팬텀 18대를 도입해가지고 무한정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방위성금 헌납기 이렇게 있네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55년간 영공을 지킨 F4 팬텀이 작년에 모두 퇴역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영공을 누볐던 F4 팬텀 꽃다발 이렇게 걸고 목에다 걸고 있고 여기에 전역장 이렇게 있네요. 전역장. 전역하고 비행기라 그래도 말 못하는 기계라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참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장군님들 중 하나인데요. 김승겸 전 합참의장님, 그리고 현재는 김명수 현 합참의장님이죠. 이 김승겸 합참의장님은 육군 중위로 계실 때
그 전방에 있는 은하계곡 작전이라는 무장간첩 침투 사건에서 그 무장간첩을 다 섬멸한 그런 공로로 장성급 최초로 을지 무공 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독일 육사에도 다녀오시고 아주 유능하고 소신 있는 장군이었던 것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수 현 합참부장님은 이제 해군 출신이신데요. 이분께서도 아주 키도 크고 유능하고 소신 있는 그런 장군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거 보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 합참부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그 당시 수병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함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함정의 재원, 무장 능력, 사정거리 그 특성을 모두 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아주 머릿속에서 백과사전처럼 함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작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합참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전군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경스러운 장군님들이 계셔서 영광이고, 그 다음에 공군에서도 생떼를 부려서 F4-5를 원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F5를 미국에 주는 대신에 또 임차료도 영원, 임대기간 무한정으로 당시 최고 전투기였던 F4D 팬텀 18대를 도입한 것은 참 수완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유능한 장군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동경폭격과 F4 팬텀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